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토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오늘 보면 개인들은 1,400억 매도, 근데 외국인 기관은 소량의 매수 금액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시장이 좀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수급 주체가 강하게 시장을 받쳐줘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월 말이다 보니까요, 불확실성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이제 변곡 라인이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요게 또 박스권 상단 2,750, 그 다음에 2,700. 근데 이 자리는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더 강해요. 우리가 추세를 볼 때는 이 길이를 봐요. 조정의 길이가 얼마나 컸는지 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걸 볼 때 조정의 깊이를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깊이이 여기서 여기, 그죠? 또 여기와 여기, 그죠? 여기와 여기. 조정이 짧다는 얘기예요. 조정이 짧다는 건 한 번 더 이쪽으로 레벨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고점에서 한 번 들어 올렸다가 밀리면 좀 길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되게 지지부진한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2,752 박스권 상단, 눈이 얘기했죠? 2,600 요 라인이 박스권 하단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라인이 여기도 줄고, 여기도 보면 줄고, 그죠? 이렇게 줄어들어요, 조정이. 그랬다가 들어 올렸다가 밀려버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추세 자체는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좀 버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기관이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여기가 2,750 넘어간다 그러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누르더라도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올해는 중간이라고 하죠. 이 지수가 이 고점과 이 저점의 이 중간 라인이라,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기 변공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어가면 강력하게 위쪽으로 열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계속 녹화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녹화하면서 뚫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여기서 뚫을 때는 외공이 기대가 됐던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변곡 라인에 딱 위치해 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수를 보고요, 밑으로 빠진다고 하면 매수하면 되고요, 이거를 레벨업이 시키려면 삼성전자의 목이 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는 5월 말부터 사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여기서부터는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85,000원이 머리, 그 다음에 8만원, 그 다음에 75,000원 밑에 사서 끌고 가는 전략이 맞아요. 이번에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삼성전자는 매수 포인트의 관점에서 본다. 저번 주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위쪽으로 널릴 수 있어요.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에 설정을 할 때는 우리가 좀 길게 가져가는 전략을 쓰면 돼요. LG전자도 오늘 강력하게 급등을 했죠. 지금 대형주가 이래요. 예, 강하게 레벨업이 돼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랬듯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수요 공급방에서 7대3이라는 걸 비중했어요. 한 종목을 집중, 대형주로 집중, 코스피 200 지수 안에 있는 종목을 집중해서 사자. 한 종목을 때리는 거예요. 가격에 메리트가 있고 실적이 좋아지는 애들로 한 종목을 모아간다. 이게 7이고 3은 코스닥, 3개의 종목으로 가져간다. 그래서 포트에는 4개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대형주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긁어 모으는 전략을 쓰면 돼요. LG전자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 장기 적금 종목이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몰아서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13%가 간다라는 것들은 지금은 대형주 이쪽으로 포지션을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삼양식품 이런 것도 보면 이 시가총액이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한가가 들어가는 게요. 시가총액 4조짜리거든요. 그 다음에 어제 강하게 움직였던 효성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좀 빠졌지만 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14%. 뭐 요즘 대형주 위주가 되게 세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현대차도 이렇게 시가총액이 이렇게 무거운 것도 하루에 9%까지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저점에 있는 자리에 공략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이게 이제 코스피 200 지수 안에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많이 빠져서 기저효과가 일어날 만한 종목들, 이건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어요. 그쪽으로 포인트 잡는 게 좋아요. 오늘 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로봇테마가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 다음 원전, 예, 저번에도 얘기했죠. 원전, 그 다음 태양광, SMR 잘 보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전의 주기 과정도 빨라졌다. 데이터 센터 때문에 움직임이 강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원전은 뭐 계속 봐도 돼요. 그 다음에 한전, 그 다음에 가스공사, 뭐 이런 거 잘 보라 그랬죠. SK 가스, 이 가스 값들이 이제 원전과
그 다음에 태양광, 그 다음에 가스 쪽도 많이 봐야 돼요. SK가스, 이원, 뭐 이런 것도, 강하게 위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이것도 정통주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 관련주, 한전산업 말씀드렸고, 그죠? 오늘 또 강하게 움직였죠? 예, 그 다음 한전기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쪽으로 보자. 한전, KPS, 한전 관련주들 잘 보자라고 얘기했어요. 이쪽으로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전 관련주, 전력성 관련된 거. 우리나라도 클러스터에 대한 전기의 문제가 대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도 잘 봐야 돼요. 하반기부터는 퍼포먼스가 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모아가는 건 나쁘진 않아요. 이런 쪽으로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테마는 로봇 관련주로 좀 돌았어요. 오늘 보면 뭐 유일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마한 종목들로 오늘 강력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유일, 로보틱스, 스맥, 로보로보, 로보스타 이런 것도 바닥에서 꼼틀꼼틀하게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이 반도체, 류노, 모픽 관련주들 많이 움직였죠. 오늘 가장 많이 강호칩스, 그 다음에 그 코아시아 뭐 이런 것도 많이 움직였어요. 강호칩스. 이것도 강력하게 움직였어요. AIG라 그러죠. 요거 강력하게 움직였고, 코아시아 이런 것도 바닥에서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들어가서 있지 않는 이상 따라가면 물릴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따라가기에는 변동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침에 불나방처럼 따라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 드려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도 오늘, 좀 더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제약바이오도 오늘 움직인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HLV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오롱, 동아이스티, 뭐 이런 것도 반등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먹거리는 항상 계속 봐야 돼요. 농심도 강력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탄력이 좋죠. 먹거리 관련주는 K푸드 관련주는 계속 봐야 돼요. 이게 앞으로 더 모멘텀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먹거리는 앞으로 계속 봐야 된다라는 것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쪽은 우리가 어느 쪽을 보냐라고 했을 때는 이쪽을 좀 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안 봤던 거, 우리가 소외됐던 거, 우리가 좀 더 보지 못했던 거, 이쪽에서 이제 순환매가 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중에요, 그동안 많이 소외됐던 종목들이 있어요. 이쪽을 우리가 보는 게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이건 퓨처캠, 이런 것들. 자, 퓨처캠들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퓨처캠, 이쪽, 퓨처캠 종목. 최근에 이제 수급이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매수매도가 좀 강하게 들어온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고가 자리에요. 요 라인의 위쪽으로 나온, 레벨업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 네오팜. 이것도 이제 기관들이 수급이 좋아요. 네오팜도 똑같게 움직임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네오팜 바닥에 있어요. 여기 넘어가는지 보고요. 이런 종목도 보고, BR팜텍, BL팜텍. 얘도 바닥에서 움직이죠? 이런 종목도 또 우리가 힌트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동전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 샀다 팔았다, 빨리빨리 이렇게 특이가 나오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OLED, 어제도 말씀드렸죠? 덕산 관련주, 덕산 하이메탈, 그 다음에 덕산 네오록스, 이쪽 관련주가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쪽도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이쪽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약주, 동국제약, 요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동국제약도 이제 치고 올라가요. 이게 기관들이 수급이 좋아요. 동국제약도 우리가 컨택을 해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종목으로 정리해서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하나는 지놈 앤 컴퍼니 바닥에서 움직이죠. 기관들이 살짝 들어온 종목이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플러스 5% 마이너스 5% 되면 딱 팔고 나오면 돼요. 이 자리도 반등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우리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진 거에서 수급 들어오는 것들 보고요. 거래가 들어오는 것들 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코스닥 시장이 당분간 좋을 것 같아요. 밴드가 거래소보다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6월 달에는 코스닥, 아까 조그만 종목으로 우리가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쪽 포인트 잡고 우리가 대응한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6월 달에는 코스닥을 좀 집중하자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에너지 넣어드릴게요. 개굴개굴 팍팍 감사합니다.